이번 강의는 고용보험 이슈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비전형 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의 제공이 정책 담당자들에게 중요한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비전형 근로자는 자영자, 임시계약직 근로자, 온라인 플랫폼 노동자 등을 의미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익숙하게 만나게 되는 플랫폼 노동자는 택시기사, 배달기사 등을 포함하는데 한국 사회에서는 2020-2021년 감염병이 확산된 환경 하에서 보건의료 노동자만큼이나 중요한 필수 노동자가 되었습니다. 현재 선진국에서조차 비전형 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는 누더기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몇 가지 난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사회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근로자 기여금만 부담하지만 자영자들은 사용자 부담금까지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공적연금과 같이 개인의 관점에서 저축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이것이 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보험, 건강보험이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플랫폼 노동자들이 하는 일은 사실 기업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들이 하는 일과 구분하기 어려운데 보험료를 전부 본인이 부담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경제학은 법적 귀착과 경제적 귀착이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경제적 귀착이 실질적으로 중요한데 이것은 법적 귀착과 전혀 관계가 없고 1차적으로 노동시장 상황, 더 정확히는 노동 공급과 수요의 임금 탄력성에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보험료의 경제적 귀착은 상품이나 서비스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도 의존합니다. 결국 정부는 법적 귀착을 무시하고 단순하게 비정년 근로자에게도 사회보험을 당연 적용함으로써 역선택 문제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비전형 근로자들이 보험료 부담 측면에서 일반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본다고 인식한다면 보험료 납부에 대한 비정년 근로자들의 순응도가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 때문에 일부 국가들은 비전형 근로자들에게 사회보험을 임의 적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안이 역선택 문제를 심화시킬 것을 예상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예컨대 고용보험이라면 가장 실직 위험이 높은 비전형 근로자들만 선택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다면 결국 보험의 위험 분산 기능이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역선택 문제와 구분되는 또 다른 문제는 도덕적 해이입니다. 예를 들어 자영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했다고 합시다. 여기서 임의가입이냐 당연가입이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자영자는 본인이 사용자이기도 하다는 점입니다. 자영자가 불경기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해 폐업을 했다 한들 폐업의 본인의 선택인지 불가피한 선택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보험 가입자인 본인이 가장 잘 알고 보험자는 쉽게 알 수 없는 문제일 것입니다. 이러한 정보 비대칭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영자를 사회보험에 편입시키면 정보 문제의 크기에 비례해서 도덕적 해이와 그에 따른 경제적 비효율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기존 피보험자인 사업장 근로자에게서 새로이 편입된 자영자에게로 소득이 이전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경우 자영자들의 매출과 소득이 파악되지 않는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채로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비전형 근로자들을 사회보험 체계 바깥에 남겨두거나 직종에 따라 당연 적용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경우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을 고용보험에 점진적으로 적용해 왔습니다. 특수고용직 노동자란 형식적으로는 사업주와 도급계약을 맺은 독립사업자들이지만 수행하는 일은
표준적인 노동자와 구분하기 어려운 노동자를 말합니다. 예컨대 기업과 운송계약을 맺는 화물 차주이자 운전자들, 골프장과 계약하는 캐디들, 보험사와 계약하는 보험 판매원들, 통신업체와 계약하는 설치기사들, 그리고 학습지 회사와 계약하는 학습지 강사 등입니다. 이들은 산재보험, 고용보험 대상이 아니었지만 점차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2022년 1월부터는 온라인 배달 앱 플랫폼과 계약하는 배달 기사들에 대해 고용보험이 당연 적용됩니다. 보험료는 플랫폼과 배달 기사들이 균등 부담합니다. 이처럼 새롭게 부과된 보험료가 어느 쪽에 떨어질지는 시장 상황에 달려 있습니다. 예컨대 시장 지배력이 있는 온라인 배달앱 플랫폼은 배달료를 인상해서 플랫폼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전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인상된 배달료를 부담하는 쪽은 소비자일 수도 있고 식당일 수도 있는데 많은 경우 경쟁이 심한 영세 식당들이 부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새롭게 등장한 비표준적 고용 형태의 비중은 현재로서는 작은 편이지만 디지털 혁명에 따른 기술 변화로 인한 새로운 노동 형태의 등장은 향후 한국의 사회보험이 대응해야 할 중요한 도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덧붙여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사회보험은 정부 지원의 전달 체계로서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습니다. 2022년 초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소비가 심각하게 하락하고 고용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비전형적인 위기에 대응하여 정부는 소득이 크게 감소한 사람들을 도움으로써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유지시키고자 했습니다. 이를테면 해고가 가능하고 사회보험 사각지대가 없는 미국에서는 실업자들에게 장기간 넉넉한 수준의 구직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위기에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의 경우 정규직 해고가 불가능하고 영세 자영업자들이나 해고가 쉬운 비전형, 임시직 노동자들은 고용보험에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가 돈을 지급하고자 해도 소득을 식별하고 전달할 체계가 없었습니다.